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즈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 주가가 220불까지 하락했을 때 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도 있고 좀 안 좋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추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일단 지난 영상의 후속 영상 개념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분 딱 저점 잘 맞추네. 여기 15% 하락했을 때 영상 올리고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저점을 잘 맞춘 게 아니라 우연입니다. 우연. 제가 저점을 맞추는 개념의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좋은 댓글도 한번 잠깐 보면 테슬라 투자에서 가장 냉정한 평가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이 가격대에 줍줍하라고 했던 그런 데도 있었나 봐요. 아무튼 일단 좋은 댓글도 감사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댓글은 바로 이 댓글입니다. 매수 시점을 250, 260불에서 200불로 낮췄군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다른 댓글에 조금 이제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유튜버들의 특징, 유튜버들의 필살기야 이해해줘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좋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스터디클럽 회원님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대댓글 보면은 매번 바뀌지 다음에 또 바뀔 듯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저번 영상에서 150에서 200불 얘기했었어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적정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여러 번 바뀌면 원숭이랑 뭐가 다름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파악할 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많은 변수들을 한번 정의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크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본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기업의 내재 가치 플러스 시장의 심리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놓고 보면 어떤 부동산이 평당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평당 1,000만 원의 가격이 만약에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들어온다던가 학교가 들어온다던가 여러 가지 좋은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던가 그런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만한 변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은 부동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또 운영하니까 임원진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면 기업의 적정 가치의 관점이라고 하면 매출, 이익, 그 기업의 기술력, 자산, 임원진의 역량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이제 변수를 한번 정의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 변화,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이제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은 기대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테슬라를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위기감, 실망감 같은 게 있어서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가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기대감만 너무 높으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로봇이나 이런 미래 아직까지는 돈이 안 되는 그런 미래의 어떤 꿈 같은 것 때문에 기대감만 올라가면 주가가 과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과 이 성장률 추적기라는 걸 통해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노트에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한지 불안한 요소들을 쭉 적어놓고 내가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보면 막상 또 별게 아니었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뭔가 불안하고 그런 요소들을 적어놓고 정리해보면 또 생각처럼 불안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매수 시점이 250불, 260불에서 200불로 낮췄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마 제가 매주 우리 스터디클럽에 공유해드리는 제가 이제 밀착 관리하는 종목들의 적정주가 템플릿을 공유해드리는데 지금 이게 이제 74주차 자료거든요. 지난주 자료예요. 이 74주차라는 의미는 제가 스터디클럽을 시작한 주차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의 이 순이익 성장성 관점, 그러니까 EPS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가 74주차에는 202불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는 260불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방송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
제 경험상 순이익 흑자 기업은 이 매출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는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순이익 적자 기업들도 한번 이런 변수들을 정의해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보기 위해서 만든 거여서 제가 한 4, 5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순이익 적자 기업은 어차피 EPS 성장 관점으로는 평가가 안 되니까 이 매출 성장성 관점에서 해본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성 관점에서 260불이 적정 주가로 나오지만 제 경험상 순이익 성장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글을 올려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순이익 성장 관점의 적정 주가와 매출 성장 관점의 적정 주가를 적당히 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복잡해 보이는 수식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이익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와 매출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를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퀀트 투자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상승률의 가중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바뀌면 그때부터 적정 주가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 그런 건데, 아마 이분께서는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매수 시점을 250불, 260불에서 200불로 낮췄다라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에서부터 어쨌든 이거를 많이 참고하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범위가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관심 있게 보고, 만약에 200불 근처까지 오면은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우리가 결정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엊그저께 아마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밀착관리 데일리 포스팅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댓글 보면 뭐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바뀐다, 매번 바뀌지, 다음에 또 바뀔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드린 거 보여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2022년이었잖아요. 2022년 10월 4일, 10월 10일, 11월 10일, 그다음에 12월 2일 뭐 이렇게 했을 때도 테슬라 주가가 계속 바뀌면서 적정 주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더 낮아지는 시점부터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적정 주가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74주차 자료랑 70주차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4주 차이가 나니까 한 달 전 자료와 가장 최근 자료인 거죠. 자, 이것만 한번 놓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70주차면 아마도 2월 중순쯤 되겠네요, 날짜가. 자,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361불이었어요. 361불일 때 테슬라의 PE 레시오가 이 포워드 기준입니다. 93배였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자, 그 당시에 섹터 PEG 값이 1.84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IT 섹터 PEG 값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으로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자, 테슬라의 주가는 360불에서 260불 정도로 됐고, PER 값이 68배,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낮아졌죠. 그리고 섹터 PEG 값이 1.69로 더 낮아졌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이런 변수들이 바뀌었고요, 일단. 그리고 테슬라의 이 성장 기대감, 이 컨센서스 값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한 달 전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일단 요 3개년 성장률만 한번 볼게요. 20.23%, 31.7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성장 기대감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죠? 예, 17.83%로 낮아졌죠. 2025년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미래 성장 기대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 적정 주가라는 게 계속 고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그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적정 가치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판단하냐면,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200불까지 하락했다라고 하면 적정 주가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투자해 볼까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데이터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봤는데,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200불이 아니라 180불로 하락했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때 당시에 뭐 테슬라의 미래 성장 기대감이 어떤 기타 다른 호재로 인해서 2025년 성장 기대감이 17.83%에서 만약에 한 25%로 상승했다라고 해서 적정 주가가 또 올라갔다라고 하면 뭐 투자해볼까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게 목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만 그런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UBS에서도
3월 10일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259불에서 225불로 낮췄죠. 그리고 3월 12일에 또 다른 곳에서는 175불에서 170불로 낮췄고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도 보면 마이셀프스탁에서는 목표 주가가 352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577불, 가장 낮은 가격은 25불. 또 다른 사이트 보면 팀랭크 같은 경우는 평균 목표 주가가 331불로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주가가 목표 주가가 550불, 가장 낮은 가격은 120불.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사이트들마다 다르고 애널리스트들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다 다른데 누구 말을 믿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유튜버 말도 믿지 말고 애널리스트 말도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투자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믿고 투자하려면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기준점을 잡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이 스터디클럽에서는 제가 매수 매도하는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벤치마킹 하시라는 거죠. 교보제로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제 채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채널은 정말 막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 가격에 들어가세요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기업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변수들을 지정해서 평가하고 그 변수들이 변화하는 값에 따라서 또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제가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인 거고 다른 어떤 투자의 대가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각자의 방법을 잘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차트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차트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채널의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좀 후속 영상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이 다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 발언 같은 것들 때문에 계속 좀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은 좀 기분 좋게 또 상승하면서 편안한 주말을 한번 맞이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TF 투자할 때 총 보수만 보면 안 됩니다. 총 보수는 기본적인 운영 비용일 뿐 실제 부담하는 실부담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보수가 낮아도 매매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높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죠.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총 보수가 0.0068%이고 낮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로 동일 벤치마크 대비 실부담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ETF 투자 진짜 비용까지 따져보고 결정하세요.